이렇게 상상해 내보세요. 한 번만 채소를 심고 나서 5년, 10년, 어쩌면 30년 동안 계속 수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매년 봄마다 다시 심을 필요도 없고 매 시즌마다 씨앗을 살 필요도 없이 마치 마법처럼 계속 자라나는 음식만 있다면 말이죠. 저는 수년 동안 다년생 채소를 재배해왔고 이제 그중 20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7번에서 보여드릴 채소는 그늘에서도 자라며 다른 모든 것이 죽는 곳에서도 살아남고 제 정원에서 10년 넘게 수확되고 있으며 말 그대로 한 번도 다시 심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년 봄마다 이 작물들을 다시 심는데 지쳤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정원 가꾸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줄 20가지 채소. 구독 버튼을 눌러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목록의 첫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이것은 입문용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심으면 20년에서 25년 동안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제 이웃은 제 것보다 더 오래된 아스파라거스 밭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매년 봄마다 새순이 나옵니다. 3에서 8 구역에서 이른 봄에 뿌림류를 심으세요. 햇빛이 충분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해는 수확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는 건 알지만 3년 차부터는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신선한 아스파라거스를 자르게 될 것입니다. 보너스 팁, 2년 차와 3년 차 사이에는 새순의 절반 정도만 수확하세요. 나머지는 솜털 같은 잎으로 자라게 두세요.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뿌리를 먹여 살리고 미래의 풍성한 수확을 위한 에너지를 저장해 줍니다. 이렇게 제대로 하면 5년 차에는 사용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아스파라거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루바브입니다. 루바브는 사실상 다년생 채소의 탱크와 같습니다. 거의 파괴 불가능합니다. 한 번 심으면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정도입니다. 20년 넘게 굵고 아름다운 붉은 줄기를 생산합니다. 추운 기후를 좋아하며 3에서 8 구역에 적합하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실제로 겨울의 추위가 필요합니다. 햇빛이 충분한 곳부터 방으늘까지 관리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줄기가 25cm부터 38cm 정도 되었을 때 수확하세요. 자르지 말고 밑부분을 잡아 비틀어서 당기세요. 한 번에 식물의 절반 이상을 수확하지 마세요. 그러면 식물이 약해집니다. 중요, 잎은 먹지 마세요. 독성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줄기뿐입니다. 다른 작물의 그늘을 만들지 않도록 정원의 북쪽에 심으세요. 이 식물은 높이가 1.2m까지 자라며 잎은 마치 주라기 공원에 나올 것처럼 거대합니다. 다음은 예루살렘 아티초크, 즉 뚱딴지입니다. 이건 거의 너무 쉬운 수준입니다. 몇 개의 덩이 줄기를 심기만 하면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3에서 9 구역에서 잘 자라며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토양에서도 자랍니다. 모래, 점토, 돌밭 상관없습니다. 가을에는 아름다운 노란 꽃을 피우고 땅속에는 먹을 수 있는 덩이 줄기를 만듭니다. 첫 서리가 내린 후에 수확하세요. 추위가 전분을 당으로 바꿔 훨씬 더 달콤해집니다. 주의하세요. 반드시 경계가 있는 공간이나 높은 화단에 심으세요. 이 식물은 땅속의 뿌리 줄기로 공격적으로 퍼집니다. 6m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식물이 자라는 걸 발견하고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원사들은 이를 침입종으로 보기도 하니 전용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한 번 심으면 아무 노력 없이도 해마다 더 크게 돌아옵니다. 자, 잠깐 멈춰 봅시다. 대부분의 정원사들이 절대 배우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채소는 1년생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봄에 심고 수확하고 죽으면 다시 시작한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사실 음식을 재배하는 방법 중 가장 노동력이 많이 드는 방식입니다. 현대 농업은 우리에게 1년생 식물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토마토와 고추에 집착한 나머지 다년생 채소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과일나무를 생각해보세요. 사과나무를 한 번 심으면 20년 동안 사과를 수확합니다. 이 채소들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매년 땅을 파지 않아도 되고 모종을 키울 필요도 없고 매 봄마다 옮겨 심을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뿌리가 깊게 자라 해충에 더 강하고 가뭄도 놀라울 만큼 잘 견뎌냅니다. 다시 목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입니다.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앞에 3가지는 누구나 재배해야 할 탄탄한 기본 작물입니다. 하지만 7번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대부분의 채소가 포기하고 죽어버리는 방으늘에서도 자랍니다. 제 정원에서 10년 넘게 같은 식물이 계속 생산하고 있고 단 한 번도 다시 심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식물의 삽목을 12명 넘는 사람들과 나눴는데 모두가 이것이 지금까지 키워본 최고의 다년생 식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먼저 꼭 알아야 할 숨겨진 보물 3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음은 고추냉이입니다.
진정한 심고 잊어버리는 식물입니다. 한번 심으면 끝없이 자랍니다. 사구역에서 잘 자라며 햇빛이든 그늘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봄에 뿌리 조각을 심고 가을에 수확하세요. 땅속에 오래 있을수록 뿌리는 더 맵고 더 강해집니다. 가을이나 이른 봄에 수확하여 주뿌리를 꺼내고 필요한 만큼만 취한 뒤 작은 조각들은 다시 심으세요. 해마다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사실상 파괴 불가능한 식물입니다. 하지만 견고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공격적으로 퍼집니다.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심거나 사실상 영원히 그 자리에 남게 될 것임을 받아들이세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마음에 듭니다. 신선한 고추냉이는 마트에서 파는 것들을 병에 든 슬픔처럼 느끼게 만들 정도니까요. 이제 정말 사고방식을 뒤흔들 이야기를 해보죠. 고구마를 다년생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구마를 1년생으로 재배하지만 사실 8에서 11구역에서는 다년생입니다. 줄기는 1년 내내 자라고 가을에 한번 크게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습니다. 더 추운 지역에서도 겨울 동안 삽목을 실내로 들여와 봄에 다시 심을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덩굴이 시금치와 비슷한 맛의 식용잎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식물에서 땅속의 덩이줄기와 지상의 잎채소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 부드럽고 배수가 좋은 토양에 심으세요. 경계 지역에서는 겨울 보호를 위해 두꺼운 멀치층을 덮어주세요. 고급 팁 하나 드리자면 가을에 수확할 때 손가락 크기의 작은 덩이 줄기들을 땅에 남겨두세요. 그러면 봄에 새순이 나와칠 구역에서도 고구마를 다년생처럼 키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냥 이상한데 그래서 더 마음에 드는 식물입니다. 이집트 양파잎입니다. 씨앗 대신 줄기 끝에 작은 구근을 만듭니다. 이것들이 너무 무거워지면 줄기가 땅으로 휘어지면서 스스로 다시 심습니다. 말 그대로 정원을 걸어 다니는 셈이죠. 몇 년이 지나면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3구부터 9구역에서 강건하며 온화한 기후에서는 연중 생산합니다. 잎은 파처럼 먹을 수 있고 땅속 구근은 샬롯처럼 위쪽의 구근은 펄 어니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식물에서 3가지 수확을 얻는 셈입니다. 가을이나 봄에 윗부분에 구근이나 포기 나누기로 심으세요. 잘 활착하며 2년 차부터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통제하고 싶다면 구근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수확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이주를 즐기세요. 자, 드디어 7번입니다. 나무 케일, 트리 케일입니다. 이 식물은 제가 먹을거리를 재배하는 방식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케일은 1년생이거나 자라야 수명이 짧은 다년생입니다. 하지만 나무 케일은 10년에서 15년 동안 생산합니다. 9에서 11구역에서는 연중 자라며 높이 2에서 3m까지 자라 말 그대로 작은 나무가 됩니다. 이 식물이 특별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거의 모든 식량 작물보다도 방으늘을 훨씬 잘 견딥니다. 저는 차고 북쪽 다른 어떤 것도 자라지 않는 곳에 하나를 심어두었습니다. 토마토도 심어봤지만 가늘게 자라 거의 수확하지 못했고 일반 양배추도 심어봤지만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상추도 심어봤지만 바로 꽃이 피어버렸습니다. 그러다 7년 전에 나무 케일을 심었습니다. 같은 식물 단 한 번도 다시 심지 않았죠. 그리고 그동안 계속 크고 풍성하며 영양가 높은 잎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완전한 다년생 재배는 8에서 11구역에서 가능합니다. 7구역에서도 겨울 보호를 해주면 잘 자랍니다. 멀치를 두껍게 덮고 강한 서리 기간에는 농업용 부직포로 덮어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아래쪽 잎을 수확하면 위쪽에서는 새로운 잎이 계속 자랍니다. 매일 수확해도 계속 생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식물은 씨앗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번식 방법은 오직 삽목뿐입니다. 약 15cm 길이의 줄기를 잘라 흙에 꽂고 수분을 유지하면 몇 주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성공률은 약 95%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목록 전체에서 단 하나의 식물만 고른다면 나무 케일을 선택하세요. 한 번 심으면 10년 동안 이잎 채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계속 가죠. 말라바르 시금치입니다. 더위를 좋아하는 덩굴 식물로 10에서 11구역에서는 다년생입니다. 더 추운 지역에서도 자가 파종이 워낙 잘 되어 다년생처럼 자랍니다. 두껍고 육즙 많은 잎은 시금치와 비슷한 맛에 약간의 레몬 향이 납니다. 덩굴 식물이므로 지지대나 울타리를 제공해주세요. 빠른 팁 하나. 생장점을 자주 꼬집어주세요. 그러면 가지가 갈라지면서 잎을 훨씬 많이 만들고 잎이 없는 긴 덩굴 하나만 뻗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자라는 식물입니다. 자요테입니다. 8구역 이상에서 다년생으로 자라는 덩굴 식물입니다. 놀랍게도 단 한 그루의 식물에서 배 모양의 열매 수십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씨앗을 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 전체를 심으면 그 안에서 덩굴이 자라나옵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덩굴은 엄청나게 자라서 한 시즌에 9m까지 뻗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튼튼한 지지대를 제공하세요. 열매가 달린 성숙한 덩굴은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구에서 11구역에서는 같은 뿌리 시스템이 해마다 더 크게 돌아옵니다. 첫 해에는 20개의 열매를 얻을 수 있고 3년 차에는 무려 60개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열매, 어린 순, 잎이, 덩이뿌리까지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식물에서 여러 가지 채소를 얻는 셈입니다. 다음은 오키나와 시금치입니다. 열대 다년생 식물로 9에서 11구역에서는 연중 생산하며 잎이 뒷면이 보라색인 매우 아름다운 잎을 가집니다. 햇빛이 강하면 잎이 작고 질겨집니다. 그늘에서는 잎이 더 크고 부드러워지며 식물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필요할 때마다 잎을 수확하세요. 계속해서 자랍니다. 포기 나누기나 줄기 삽목으로 번식하며 뿌리를 매우 쉽게 내립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화분에 키워 겨울 동안 실내로 들이세요. 실내 관엽식물로도 아주 잘 자랍니다. 다음은 제가 키워본 어떤 1년생보다도 더 많은 잎을 생산하는 식물입니다. 소렐, 수리취 아님 서양 수리취입니다. 상큼한 레몬향의 강건한 다년생으로 5구역에서 5년에서 10년 동안 자랍니다. 봄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부터 방그늘까지 잘 자라며 척박한 토양도 견딥니다. 강한 시트러스 풍미로 샐러드에 완벽합니다. 핵심 요령, 꽃대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잘라주세요. 꽃이 피면 잎이 써집니다. 정기적으로 다듬어주면 몇 달 동안 연한 잎을 계속 수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걸 먹어본 적은 있지만 자라는 모습을 본 적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코끼리 귀 같은 거대한 잎을 가진 그 식물들, 바로 타로입니다. 9에서 11구역에서 다년생입니다. 땅속의 알줄기는 전분이 가득합니다. 물을 아주 좋아하므로 다른 채소라면 썩어버릴 습지 같은 곳에 심으세요. 방으늘이 완벽합니다. 식물은 계속해서 곁알줄기를 만들어냅니다. 주 알줄기를 수확하고 곁알줄기는 남겨두면 그것이 다음 해에 수확이 됩니다. 중요한 점,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생타로는 독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15번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실수로 죽입니다. 그리고 20번은 당신을 먹여 살리면서 동시에 토양을 개선해 줍니다. 강하게 마무리해 봅시다. 다음은 날개콩입니다. 줄기 위에 슈퍼마켓이라 불릴 만큼 모든 부분이 먹을 수 있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꼬투리, 잎이, 꽃, 뿌리까지 모두 식용입니다. 10부터 11구역에서는 다년생입니다. 꼬투리는 4개의 물결 모양 날개가 있으며 맛은 풋콩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풍부합니다. 뿌리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15번은 아마도 정말 놀라울 겁니다. 카사바 마니오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1년생으로 키우고 완전히 수확한 뒤 식물을 없애버립니다. 하지만 10에서 11구역에서는 땅에 그대로 두면 다년생 관목이 됩니다. 뿌리는 2년차와 3년차에 더 커집니다. 전부 캐내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한두 개의 뿌리만 수확하면 식물은 계속 자랍니다. 마치 살아있는 저 뿌리 저장고와 같습니다. 극도로 강건하며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랍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생마니옥은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껍질을 벗기고 20분 이상 끓여야 합니다. 제대로 조리하면 안전하며 전 세계 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주식 작물입니다. 다음은 에로루트입니다. 글루텐 없는 가루를 만들 수 있는 전분이 풍부한 뿌리 줄기를 생산하는 열대 다년생 식물입니다. 9에서 11구역에서 다년생이며 대부분의 작물이 실패하는 그늘지고 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2년에서 3년차의 뿌리 줄기는 크기도 더 크고 품질도 훨씬 좋습니다. 방은을 또는 완전한 그늘을 선호하며 10년 이상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고스 시금치입니다. 부드러운 잎을 가진 빠르게 자라는 열대 다년생 식물입니다. 10구역 이상에서는 다년생이며 너무 빨리 자라서 9구역에서도 확실히 자가 파종됩니다. 한 달 만에 거의 2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어린 잎과 순끝을 수확하세요. 자를수록 더 많이 생산합니다. 일반 시금치를 망가뜨리는 더위에도 강합니다. 겨울에 식물이 죽더라도 떨어진 씨앗이 봄에 여기저기서 다시 발아합니다. 다음은 대나무 순입니다. 네, 대나무도 채소입니다. 포기형, 굴락형, 품종이 가정용 정원에 가장 적합합니다. 한 자리에 머물며 매년 봄마다 수십 개의 순을 생산합니다. 외서 11구역에서 강건합니다. 순이 15에서 30cm 정도로 연할 때 수확하세요. 수확 기간은 짧지만 생산량은 엄청납니다. 주의!
반드시 비침입성 품종만 심으세요. 러너형 대나무는 토지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지역 법규를 확인하세요. 일부 지역에서는 재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야, 마야의 시금치라 불리는 식물입니다. 9부터 11구역에서 연중 단백질이 풍부한 잎을 생산하는 다년생 관목입니다. 높이 2m부터 2.5m까지 자랍니다. 해충이 거의 없고 가뭄에 강하며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중요, 20분 이상 반드시 조리해야 합니다. 생잎은 독성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냄비에는 조리하지 마세요. 올바르게 조리하면 단백질, 칼슘, 철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번,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당신을 먹여 살리면서 동시에 토양을 개선해 줍니다. 모링가. 기적의 나무 9부터 11구역에서 다년생입니다. 1년생으로 키워도 한 시즌에 3m부터 4m까지 자랍니다. 다년생으로는 연중 생산합니다. 잎이, 꼬투리, 꽃, 씨앗, 뿌리까지 모든 부분이 식용입니다. 잎은 가장 영양가 높은 식품 중 하나로 시금치보다 철분이 많고 우유보다 칼슘이 많으며 오렌지보다 비타민C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링가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모링가는 질소를 고정합니다. 뿌리가 당신을 먹여 살리면서 동시에 토양을 개선합니다. 척박한 땅에 심어도 2년 안에 그 지역은 훨씬 비옥해집니다. 주변의 다른 식물들도 더 잘 자랍니다. 햇빛이 풍부한 곳, 배수가 좋은 토양, 그리고 자리 잡은 후에는 적은 물을 선호합니다. 서리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늦가을에 식물을 지면까지 잘라내고 두꺼운 멀치를 덮어주세요. 그러면 봄에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나와 몇 달 만에 다시 3m까지 자랍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해마다 생산하는 20가지 채소들, 25년 동안 수확하는 아스파라거스부터 그늘에서 10년 동안 자라는 나무 케일, 그리고 당신을 먹여 살리면서 토양까지 개선하는 모링가까지. 당신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심을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전부 읽고 여러분의 정원 계획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더 똑똑하게, 더 힘들지 않게 재배하는 방법에 대한 새 영상이 매일 올라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운을